네, 앞서 경제 얘기했는데요. 사실 경제도 불확실성, 즉 어디로 튈지 모른다가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죠. 근데 축구 스포츠는 어디로 튈지 몰라서 재미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다 알면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공의 촉 시간에 한준 풋볼 아시안 기자와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로 튈 줄 몰라서 제가 재밌다고 했는데 사실 럭비공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축구공도 이제 발로 공을 다루다 보니까 네. 이 공을 어떻게 차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변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집에만 가면 예. 날아오는 축구공으로 인사를 해야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자, 축구 얘기부터 해보죠.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승우 선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이승우 선수의 원더골 예. 굉장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활약이 대단해요. 뭐 지난주에 아마 이제 이성모 기자랑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에도 이제 수원 삼성과의 이제 수원 더비전에서 이승우 선수가 멋진 로빙 슈팅으로 한 골을 또 추가하면서 네. 최근 4경기 연속골이자 올 시즌에 처음 K리그에 온 거잖아요. 네네. 벌써 8득점 2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면서 뭐 K리그 득점왕에도 도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뭐 펄펄 난다 이렇게 보통 많이 기자들이 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그 푸스카스상 얘기도 나왔을 만큼 그 터닝 발리슛이라고 그렇죠. 해야 뭐 될까요? 공의 궤적 자체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뭐 네. 신기한 뭐 흔히 보기 어려운 골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놓고도 또 집에 가면 저희 꼬맹이가 인사이드로 예. 찾네 뭐로 찾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활약이라면 대표팀에서 지금 사실 평가전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몇 개 남았거든요. 예. 대표팀에 이승우 선수가 들어와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사고 뭐 아무래도 이승우 선수가 또 유럽에서 한국으로 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꾸준히 경기를 뛰면서 대표팀으로 좀 가보고 싶다. 월드컵에 네. 나가고 싶다라는 게 컸는데요. 사실 벤투 감독이 이제 2019년 6월 달에 이승우 선수를 마지막으로 뽑았으니까 3년 동안 대표팀에 오지 안 쓴 못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이고 또 그 기간 동안 이미 또 많은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뛰고 있고 그 안에서도 월드컵으로 가기 위한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는 선수들이 또 있는 상태거든요. 네. 하지만 분명히 지금 K리그에서 워낙 골을 잘 넣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7월 달에 있을 동아시안컵에는 한번 뽑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본선까지 가는 것은 뭐 미지수지만 네. 7월 달에 있을 동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해외파를 소집할 수 없는 일정이 열리다 보니까 기회가 열리네요. 국내파만 데리고 이제 경기를 한번 보고 해보고 또 점검할 수 있는 무대잖아요. 네. 거기 정도는 한번 가서 좀 테스트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에서 예. 포지션이 좀 겹칠 수 있다. 특히 이재성 선수나 황인범 선수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일한 포지션에 뭐 많은 선수를 무작정 뽑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사실 이제 뭐 사실 이재성 선수나 황인범 선수랑은 겹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이승우 선수가 이제 2선 지역에서 좀 스트라이커 뒤에서 활동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재성 선수나 황인범 선수는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이고 네네. 이승우 선수는 직접 골을 넣는 포워드에 가깝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흥민 선수랑 자리가 겹쳐요. 그래서 네.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뭐 뽑힌다고 하더라도 뛰기는 어렵긴 한데 그 자리를 백업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뭐 권창훈 선수라든지 네. 뭐 지난 그 6월 평가전 때 좋은 활약을 보였던 엄원상 선수라든지 네. 전북현대 송민규 선수 그리고 벤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신뢰를 보여왔던 FC 서울의 나상호 선수 네네. 그러니까 국내파로 보더라도 이렇게 좀 많은 경쟁 선수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 선수들과 이승우 선수의 차이점 그렇다면 왜 이제 유럽까지 경험했고 천재성이 있다고 하는 이승우 선수를 안 뽑고 네. 벤투 감독은 이런 선수를 뽑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좀 약체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비를 열심히 해줘야 되고 네. 공격진에 있는 선수들도 활동량도 좋아야 되고 압박도 많이 해줘야 되고 상대와의 수비 가담도 해줘야 되는데 냉정히 봤을 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승우 선수가 조금 체구도 좀 작은 편이고 네. 골을 넣는 센스는 좋긴 한데 팀 전체적으로 전술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아쉬운 면이 있다 보니까 벤투 감독은 소집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승우 선수가 최근에 워낙 또 골을 잘 넣고 그렇죠. 있고 그런 결정력은 선발 출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반전에 좀 어려울 때 한번 조커로도 써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동아시안컵에 한번 불러볼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이 불러본다는 것이 불러서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른 다양한 부분들을 할 수 변수들. 있는지를 네. 직접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동아시안컵도 선수를 무작정 다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이 다 일단 뽑힐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 예. 상태에서 이승우 선수에게도 기회가 올지 여부는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세대 때 네. 이런 축구를 활용한
속담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 뭐 누가 이렇게 야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니?라고 하면 한 골 먹었다고 김병지 바꾸니? 예.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이승우 잘한다고 손흥민을 바꾸겠니? 이런 거죠. 예. 속담으로 딱 이해를 하시면 예. 왜 이승우 안 선발하지?라고 할 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안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파 위주로 하게 되고 예. 이승우 선수랑 뭐 앞서 나상호 선수든 쭉 말씀해주신 좋은 재원들이 있는데 또 달리 동아시안컵에서 뭔가 좀 눈여겨볼 만한 플레이어들 뭐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동아시안컵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6월 A 매치 때도 확인한 것이 손흥민 선수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아시안컵 같은 경우에 애초에 손흥민 선수를 선발할 수 없는 일정이 열리는 경기니까 이 동아시안컵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 외의 옵션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선수들 나상호 선수라든지 뭐 권창훈 선수 특히 이제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유럽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랬었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반년 앞두고 심각한 부상을 당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경기력이 한참 좋을 때보다는 떨어졌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네. 최근에 점점 좋아지고 있고 6월 평가전 때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권창훈 선수가 이번 그 대회를 통해서 조금 자신감을 얻고 좀 올라올 수 있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2년 전에 한국에서 동아시안컵이 열렸을 때 MVP를 차지한 선수가 황인범 선수거든요. 황인범 선수도 아직은 이제 그 러시아 제재 문제 때문에 원래 러시아에서 뛰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한국에 와 있는데 뭐 겨우 기간들이 조금 연장되고 있어서 황인범 선수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도 월드컵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네. 골을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가를 이번 그 동아시안컵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강화할 수 있는 패턴 플레이와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만 경기가 계속 운영됐었는데 솔직히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가 다친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사실 벤투 감독이 다치는 걸 가정에서 빼고 훈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 하나의 가정이고 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동아시안컵은 없으니까 그거를 보는 게 관전 포인트고 혹은 이제 정말 이승우 선수 뽑아본다면 이승우 선수를 통해서도 공격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텐데 스타 플레이어 한 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경기를 통해서 박지성이라는 스타를 발굴하긴 했지만 결국은 전체가 다 조화를 이루는 두터운 경기력 또 기억에 남습니다. 동아시안컵 전에 좀 재미난 경기가 하나 있어요. 토트넘과 K리그 올스타 팀의 맞대결인데 손흥민 선수는 K리그 올스타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를 이제 대항하는 토트넘 쪽에서 싸우게 되네요. 근데 이게 뭐 대항한다기보다는 K리그 올스타도 뭐 외국인 선수들도 많이 뽑힐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 레벨에서는 뭐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대회는 이제 토트넘을 위해서 열린 대회입니다. 토트넘의 한국 투어 일정 중에 두 경기를 치르는데 이제 K리그 올스타와 한 경기, 그리고 스페인의 강호 세비야도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토트넘과 세비야가 경기를 치르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K리그 올스타와 치르는 경기가 K리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유럽 팀과 경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토트넘 정도 되는 팀의 경기는 유럽 스카우트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또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좀 열릴 수 있고 또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이 TV로만 봤던 토트넘 선수들의 경기를 우리 또 눈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리케인도 오나요? 예, 해리케인도 옵니다. 지금 완전체가 다 오고 이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토트넘이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올여름에 구단이 이제 그 다니엘 레비 회장이 이제 소속돼 있는 애닉그룹이 토트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구단주가 구단 인수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최고액의 투자를 올여름에 했어요. 자본을 거의 뭐 2,400억을 투자했거든요. 왜냐하면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니까 여기서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를 잘 사겠다. 그래서 콘테 감독이 한국에 가기 전에 필요한 선수를 다 영입해달라. 그래서 벌써 지금 3명의 영입이 완료가 됐고 한 명이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발표가 될 거예요. 바로 6월 달에 한국에 왔던 브라질 대표팀의 공격수 히샬리송도 토트넘에 지금 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거의 발표만 남았어요. 이 선수들이 다 한국에 와서 처음 함께 경기를 치르는 게 바로 팀 K리그 올스타와 경기거든요. 전력 상승된 토트넘의 첫 경기가 K리그 올스타와의 경기입니다. 그게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이 경기를 다 주목할 거라는 것이죠. 승패를 떠나서 K리그 올스타들도 역시 전 세계 주목을 받는 무대이기 때문에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게 K리그의 홈에서 열리긴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도 그렇고 또 콘테 감독이 이 영입한 선수들이 다 좋은 선수들이에요. 토트넘이 저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 했잖아요. 더 잘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도 한국에 이미 계속 있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일 것이고 뭐 그렇다면 사실 토트넘이 또 조직력도 그렇고 좀 크게
이기지 않을까. 예, 저는 3대 2라고 예.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예.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예. 마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응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다른 종목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농구가 7월 12일에 대표팀이 아시안컵에 출전한다고요? 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이제 국제 농구연맹 아시아컵이에요. 축구에서는 아시안컵인데 네. 농구는 아시아컵이고요. 네. 사실 우리가 지난 월드컵 예선전을 코로나 문제 때문에 좀 이제 불참을 하면서 징계를 받아서 월드컵을 나가지 못했는데 네. 이제 코로나 문제가 많이 완화가 됐고 이제 아시아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농구 대표팀이 성과를 내기 위한 이제 출발에 나섭니다. 7월 12일에 중국과 첫 경기하고 2차전은 이제 2일 뒤에 14일에 대만전 그리고 3차전이 2일 뒤에 또 16일 바레인전인데 네. 뭐 아무래도 중국이 강호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냉정히 봤을 때 또 농구에서 강호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쉽지 않은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춘기 때는 국내 농구가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는데요. 네, 예, 사실 국제 무대에서는 네, 예, NBA 선수들이 오면 이렇게 뭐 완전 학력이 다른 뭐 중학팀과 대학팀이 붙듯이 그렇게 차이가 났던 기억도 납니다. 야구 얘기도 해볼게요. 야구도 3년 만에 이제 드디어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립니다. 이거 이모저모 재미있는 거 많은데 네. 나눔팀과 드림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팀이 좀 독식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스타를 뽑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팬 투표가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올스타라는 것 자체가 팬들에게 인기 있는 선수가 스타니까 뭐 잘하는 선수, 실력 순으로 뽑는 게 아니라 보니까 팬 투표 70% 이제 선수 투표도 들어가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또 팬 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그 모든 골고루 또 나오는 게 올스타의 재미이기도 하고 투표라는 게 또 그 마음을 먹으면 요즘에 또 그렇죠. 조작 느낌도 날 수 있는 조금 뭐 공정하지 약간의 않은 수정.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KBO 올스타전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한 번씩 더 투표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어떤 특정 팀의 팬이 많다 보면 그 선수들이 좀 몰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몰리겠네요. 일단은 몰리고 있어요. 나눔팀은 기아. 예. 네. 나눔팀은 기아고 지금 드림팀은 이제 삼성 선수들로 좀 몰리고 있고 기아 삼성은 이 구도는 참 오래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미 이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을 때 기아 선수들이 나눔 올스타에서 12개 포지션 중에 뭐 이정우 선수가 있는 외야 한 자리 빼고는 모든 포지션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 팬 네. 투표들을 한다면 그냥 기아가 나가는 기아 대 삼성이 되는 뭐 그런 구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뭔가 좀 그래도 전체 구단의 화합이라든지 예. 뭐 하나 팬분들의 그 어떤 심리적 인간 승리는 대단하시잖아요. 예. 하나 팀 선수들도 좀 끼우고 뭔가 그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예, 결국 이제 팬 투표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 조정은 네. 될 거라고 보고 또 이런 중간 집계 결과를 했으니까 다른 팀 팬들도 좀 열심히 남은 기간 7월 3일까지 투표를 하니까 네. 좀 투표를 해갖고 구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야구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고 요새 사실은 특히 젊은 여성 팬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온다라는 건 뭐 가족 단위가 올 수도 있고 좀 막 너무 이렇게 맹렬하게 과열돼서 응원하시는 분들보다는 즐기려는 분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이 올스타전도 좀 그런 문화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예. 있네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토트넘과 팀 K리그의 경기도 기본적으로 그 K리그 올스타 팀은 여러 팀에서 그러니까 총 이제 12개 팀에서 2명씩 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어떤 승패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기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기, 경쟁적인 결과가 네. 중요한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하던 플레이들을 보여주기 위한 무대니까 네. 좀 다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정말 보고 즐길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이 KBO 올스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 개별적인 이제 기량들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 팀이 꼭 이겨야 돼 이런 게 아니니까 조금 페어 플레이 속에서 또 이제 경쟁하는 거잖아요. 올스타전의 투표 결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특정 팀, 우리 맞아요. 선수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네. 이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평소에도 맨날 볼 수 네, 있는 맞아요. 한 팀을 뛰는데 네. 이 선수가 다른 팀의 어떤 선수와 호흡을 맞추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재미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올스타전 경기 또 토트넘과 K리그 올스타 경기도 그렇고 이런 경기 보면은 상대 선수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장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국회도 네. 예 마치 나눔 드림팀처럼 좀 편중돼 있는데 이렇게 좀 서로 정말 좋은 목표를 위해서 좋은 경기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손잡아주는 듯한 모습. 스포츠에서 정치가 배울 게 많다는 얘기를 이 코너 할 때마다 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포츠도 경쟁을 하지만 우리 전체 리그 우리 전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동업자거든요. 네. 상대 팀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결국은 한 맞습니다. 팀이에요. 한 우리 배를 리그가 탔죠. 인기를 끌어야 되고 우리 리그가 팬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뭐 제가 정치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기려고 하는 건 모두의 아니니까. 승리. 예.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준 풋볼 아시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